예,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는 이슈, 뉴스, 관심들을 엮어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 알고리즘을 찾아서 맥락을 보고요. 종목 이야기까지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코스닥이 강하다는 거고요. 연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도 있어서 코스닥이 강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반도체 얘기는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네.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좀 조정, 또 어제 강세 오늘 좀 조정.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숨고르기 조정은 단순 숨고르기 혹은 이제 보유 내지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삼아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시각이십니까? 뭐 저는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쪽이 주도적으로 변할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그 하이닉스가 주도주였다라면 뭐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부품주라든지 장비단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끌어줘야지 증시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부장주들은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저는 당분간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물론 이제 그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완전히 장악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해 준 건 사실이라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을 마련해 준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TPU가 대량 생산을 정말 하게 된다라면 뭐 파운드리 수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어쨌든 TSMC는 엔비디아 물량만 가지고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텔이 이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아직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항상 올라갈 때는 이 스타들이 떠올라요. 주도주, 그죠? 그래서 이전에 반도체 갈 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하이닉스는 투탑 빼고 나서 한미 반도체가 옛날에 엄청나게 그죠? 소위 역사를 쓰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의 그런 종목이 이수페타시스거든요. 이수페타시스 종목 주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워낙 뭐 과거에 엔비디아의 효과도 있었지만 이번에 구글 TPU 얘기가 나오면서 이수페타시스 주가 보면 근데 사실 엄청 올랐어요, 그죠? 올해만에도 한 5배 가까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네. 계속 좀 가지고 있는 게 맞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갑자기 어제 고점 찍고 오늘부터 계속 빠지면서 마이너스 50%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그때 어떤 신호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없으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이제 구글 그 TPU 밸류 체인에 들어가면서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대단한 게 없다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시면 500억 정도 또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 본다라면 지금 공장 풀가동을 하면서도 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 전 삼성전기도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감안한다면 삼성전기도 새로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2026년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은 4% 조정이지만 올라온 거 비하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야 사실은 뭐 팔리우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사도 되나라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시는 분들은 좀 조정이 나올 때 사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 좀 더 보유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얘기는 신규 매수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강력하시네. 조정 안 오면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주식은 사실은 타이밍을 이제 잡고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소부장 전략은요? 조금 전에도 이제 이스페타시스와 삼성전기를 얘기하는 게 주로 기판 쪽이나 요즘 일부 소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공정 장비나 토공정 장비나 뭐 이런 쪽은 어떻게 소부장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일단은 소부장 쪽을 본다라면 최근에 좀 강했었던 쪽이 소켓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IS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전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제품들의 반도체가 이제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리노공업은 주요 기업들하고 다 거래를 맺고 있습니다. 뭐 TSMC가 됐든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변화된 어떤 반도체 진짜 에이직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기판도 말씀드렸지만 소재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 대응하신다라면 뭐 지금은 주가가 뭐 그 좋은 흐름은 아니겠지만 네.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종목 장세 코스닥이 강하거든요.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반도체 얘기를 한 거고요. 조금 더 관심 있는 섹터들 얘기하게 되면 로봇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는 사실 로봇주가 시장의 대장주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또 종목별로는 강하게 상승이 와서요. 로봇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의 포인트는 뭡니까? 뭐 일단은 지금 증시를 가만히 자세히 본다라면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빠진 쪽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정책이 좀 붙냐 안 붙냐의 차이가 있다여서 좀 상승이 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상승이 좀 제법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많이 빠졌다는 인식들 로봇주도 먼저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먼저 로봇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선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시가 좀 안정세를 띠다 보니까 반등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여전히 좀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주요 기업들이 좀 신규 계약 같은 걸 좀 맺는 부분들이 좀 발표를 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호응을 받으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로봇주들도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은 고민을 그러니까 좀 신규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고민이란 말씀이신 네. 거죠? 매수 저울질을 해봄직하다는 말씀이시고 로봇주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기업과 엮여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레인보우가 그랬고 뭐 로보티지가 그랬고 그런 점에서 이제 현대차의 로봇 산업, 특별히 현대차는 생산 공정에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대차는 진짜 아쉬운 게요. 현대차가 우리도 로봇 자동차는 물론 로봇 기업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인수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가면 테슬라처럼 현대차 지금 2배 오를 수 있어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못 가는 거죠. 그런 어떤 비전은 없는데 어쨌든 현대차 공장에 뭐 로봇 투입한다 이런 거 했을 때 국내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은 어디예요? 네. 뭐 일단 여러 기업이 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좀 지분을 좀 일부 인수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상승을 좀 제법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쪽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관련돼서 조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이라면 뭐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이제 좀 금연 같은 걸 공급했었던 이력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으로 갈지 여부는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갈지 여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은 걸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의 흐름들은 조금 더 전 지켜봐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뭐 나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현대 모비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현대그룹의 현대모비스나 뭐 혹은 이 오토에버나 그렇죠. 이런 네. 쪽도 있고요. 오늘 보면 지금 말씀하신 로봇주 말고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강해요. 네. 보면 뭐 오토에버도 그렇고 위아도 강하고 여타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강한데 이것도 좀 이런 맥락에서의 좀 같이 좀 엮여서 가는 걸까요?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가 이번 주 엄청 강합니다. 예.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수요일에 급등하고 어제 조금 쉬었다가 오늘도 제가 오전에 봤을 때 한 5%인가 6% 네.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HL 만도도 최근 한 일주일 흐름을 본다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주가 사실 좋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 좀 낙폭과대인가? 뭐, 예. 그, 순환매에 따른 낙폭과대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네. 사실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이쪽에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게 좀 뒤늦게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건 현대 기아뿐이 아니라 다른 완성업체 업체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어떤 전기차가 조금 계속 안 좋은 부진한 모습을 오래 가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고, 아까 HL 만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지만 최근에 보면 그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또 수주도 좀 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는 부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동차 부품주라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 특색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강한 매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이야기로 조금 마무리를 하면요. 로봇은 사실 기업들이 여러 군데 상장을 많이 했어요. 초기에는 사실 로봇 업체가 몇 개 없었는데 상장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약간 뭐 대장주 성격이랄까 하면 기존에 이제 삼성이 인발부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있고 요번에 뭐 급등했었던 LG 계열의 이제 로보티즈가 있잖아요. 두 기업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 어쨌든 대장은 로보티즈죠. 지금의 대장은 네. 어쨌든 올해의 상승을 상당히 주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로보티즈의 가격에서 본다면 매력이 있을까 본다면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다 반영된 상황이고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진짜 1월 그 첫 거래일에 상한가를 직행을 하면서 포문을 열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제품의 라인업도 상당히 다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삼성그룹과의 어떤 협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전 로보티즈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기업 말고도 사실은 로봇 쪽이 지금 숫자가 빡빡 찍혀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기대감이나 핵심적인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꼭 두 종목에 한정지어서 볼 필요는 없다. 없죠. 그죠? 뭐 예를 네. 들어서 SP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 좋았는데 네. 충분히 감속기 관련돼서 이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꾸준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클로봇 같은 경우도 기간 조정이 좀 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길게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더 한 번은 이제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점에 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기업도 있고 기술력이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압축 전략을 가져간다라면 충분히 지금도 좋은 기업들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그 가능성 있는 종목들로 투표를 만약에 2차 전지, 로봇, 바이오 뭐 해보면 바이오가 제일 그죠? 네. 표를 많이 받을, 미인 투표에서 많이 받을 반도체 제외하고 그죠? 그런 섹터일 거예요. 바이오는 예, 이제 연말 또 어떻게 뭐 연초까지 괜찮습니까? 지금 바이오를 바라보는 포인트나 좀 큰 흐름의 전략 좀 알려주세요, 먼저. 일단은 한번 흐름을 타주고 있죠. 타주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바이오가 흐름을 탔다라기보다는 ABL 바이오가 새로운 대규모 계약을 맺어주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에 대한 힘이 좀 붙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최소한 12월 말까지 내년 1월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어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서도 또 못 간 종목군들도 많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주는 현재 다른 섹터랑 비교해봤을 때 대체 불가능한 섹터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이오 안에서의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바이오에서는 두 가지 바이오텍들의 기술 수출하고 비만 당뇨잖아요, 네. 그렇죠? 비만 당뇨 쪽도 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쪽에서의 포인트라든지 관심 기업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비만 쪽은 좀 추세를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네. 좀 그 안에서 이제 좀 변동성 높여가면서 좀 옆으로 좀 행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펩트론 강하고 얼마 전에도 D&D 파마테이 강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크게 한번 최근에 올라왔던 거고, 그나마 이제 D&D 파마텍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고, 나머지 뭐 올리스가 되었든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옆으로 좀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은 비만 쪽보다는 약간 플랫폼 쪽을 보는 게 맞다. 물론 지금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뮤온시아가 최근에 이틀 폭등을 한 것도 결국엔 ADC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이 좀 확인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 쪽으로 본다라면 리가켄 바이오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특히 새로운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네. 내년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본다라면, 뭐, 리가켄 바이오가 뭐, ABL 바이오보다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최근에 보면 이제 신고가 이제 막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 AI 쪽으로도 뭐, 좀 긍정적인 기업들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록드텔스케어도 주가가 흐름이 꺾이지 않는 거 본다라면 뭐 3빌리언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만 쪽을 본다라면 저는 이제 아까 플랫폼 쪽, 그러니까 비만 플랫폼 쪽보다는 뭐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좀 확실하게 이제 제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플랫폼은 따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다 하셔서요. 결국은 이제 근데 플랫폼 쪽이나 이제 바이오텍들이 좋은 게 그 전에 이제 제약주들은 뭔가 꿈을 꾸다가 사실 그 원하는 목표까지 가기가 어렵고 가더라도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세론이 됐는데 바이오텍들은 계속해서 하나 터지고 그 파이프라인이 다른 게 나오고 그쵸. 기존 파이프라인을 제형 변경하고 이러면서 네. 그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화수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ABL에 비해서 지금 리가캠은 아직 안 터졌다. 이래서 기다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ABL도 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여럿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옆으로 좀 행보하고 있으면은 저는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내일 뉴스가 나올지 한 달 뒤에 나올지 두 달 뒤에 나올지는 솔직히 제가 장담은 못 해드리지만 충분히 실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믿고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를 올해 많이 확인시켜 주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도 그랬고 뭐 이거는 뭐 이제 신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의 약이 잘 팔리고 있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니까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술력이 있거나 좀 좋은 제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주가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좀 믿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했고요. 다음에 엔터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뭐 왜 이렇게 못 올라오지 하는 섹터가 엔터주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동안에도 쏠림이 있어서 뭐 못 올라온 섹터가 많지만 정말 엔터주야말로 이렇게까지 저평가되면서 흘러내릴 관심을 못 받을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이제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엔터주가 이제 좀 네, 관심을 받을 차례가 됐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뉴진스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아직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뉴진스 있어요. 복귀했다 그런 날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급등하고 그죠? 나서 근데 그 이후에 뵈면 다시 그 얘기는 네, 빠졌고 그냥 그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네. 전 하이브는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어쨌든 복귀를 한 것이고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내년에 또 BTS 이제 그렇죠. 컴백. BTS에다가 플러스 뉴진스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위치는 나쁜 자리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조금 주가는 박스가 하단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에 엔터지를 본다라면 이 두 개 기업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어요.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모멘텀이 좀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엔터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거는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좀 이 두 개 기업은 연말 내년으로 간다라면 오히려 하이브하고 JYP보다는 좀 모멘텀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압축해서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엔터주드가 폭등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엔터주는 뭐 썩 그리 좋은 시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엔터주가 좀 실적도 물론 이제 3분기 실적 그랬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적이나 뭐 밸류나 뭐 특별히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것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레벨을 좀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한일령만 따지더라도 그렇죠. 예. 엔터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엔터주는 전혀 움직임이 안 나왔죠. 오히려 이제 관광, 소비, 그 카지노 관련된 종목만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결국엔 이제 3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투자자 부분들이 좀 머뭇거림이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공연도 성수기 시즌에 들어간다는 부분들하고 또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사실은 올해는 조금 국내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약간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내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정상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지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투자 알고리즘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